예, 잠시 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와 일본 기업 논란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기자, 신동빈 회장 잠시 후 사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글쎄요. 롯데는 일단 뭐 어느 나라 기업이냐 이런 것들 그동안 많이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기업 공개, 뭐 기업이 도대체 너무 순환 출자라든지 그런 구조가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개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좀 비껴나가기라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이고요. 또 지배 구조는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그 신동빈 회장이 한국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고 시간도 있고 장소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무슨 TF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들에게 좀 보기 싫은 모습, 막장 드라마라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정평론가님. 가장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게 과연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그 공항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매출이 95%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롯데 매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국 기업이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자,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뭐 상법상으로는 한국 기업이 맞죠. 한국 상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본점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맞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다시 경영계에서도 이론이 엇갈리는 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최종 지주회사가 외국에 있거나 해외에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문제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데 그걸 좀 제가 보기에 감안했던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신동빈 회장 뭐 사과문 중에 하나 내용이 지금 호텔 롯데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의 지주회사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IPO 시키겠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 올려가지고 마치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만들겠다는 좀 의도가 있어서 많이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포석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잠시 후 오전 11시에 롯데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평론가님, 지난 7일에 신동주 전 부회장,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의 형이죠. 일본으로 갔습니다. 지난 3일 출국하려고 했는데 출국을 취소하고 며칠 더 머물렀어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귀국하다 보니까 자, 신동빈하고 뭔가 다투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글쎄 말입니다. 저 바로 건너갈 줄 알았는데 한 좀 끌었던 것은 역시 아버지인 신격호 창업주를 자기가 이제 마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일본에 간 이유는 그 L 투자회사의 이 등기 이사를 신동빈 회장이 바꿨다라는 것까지 딱 듣고 나서 이제 12개 대표이사로 신동빈 회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이름도 같이 올리거나 이제 뺐거나 했기 때문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간 것은 이제 일본에 가서 방금 말한 L 투자회사의 명의 바꿨을 때 뭐 어떤 적법성에 대한 문제들 또한 일본 롯데홀딩스 우리 사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사주에 대한 방문들 이런 행태를 통해서 차후 주총에 대한 이 표대결 다지기에 들어선가 싶은데 시간상으로는 많이 늦었었죠. 오히려 이 L 투자회사 지금 바꾼 게 6월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늦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총이 이제 이달 안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과연 뭐 지주회사격이니까 어디로 갈지 향배가 주목되는데 신동주 회장 일본 가가지고 무호 지분 확보 노력 계속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판가름 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표대결로는 뭐 신동빈 회장 쪽으로 이미 기울어지지 않았나라는 포석이 또 기울어지고요. 일단은 이제 모친이죠. 시게미 사츠코 여사도 공공연하게 지금은 신동빈 회장 쪽을 지지하고 있어서 이제 차후 모든 것들의 흐름은 아마 그렇게 종식되지 않을까. 분위기도 지난번에 사장단도 그랬고요, 노조까지 그렇고 그랬죠. 또 신동빈 회장도 사실은 뭐 사실상 사임을 했었고 여러 가지 지지 세력, 특히 말해 우호 세력들을 지금 신동빈 회장이 확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하게 돌아가는 정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롯데그룹이에요. 빨리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더 커지지 않고 지금 벌써 불매 운동에 소상공인들은 롯데카드 안 쓰자, 롯데마트 안 가자 이런 운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한순간입니다. 하는 면세점 당장 연내 2개 뺏겨버리면 휘청되죠. 재개 모의가 뭡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종식 끝내는 것이 롯데그룹 차원에서 뭐 일가의 뭐 이런 뭐 이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업 종속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요. 시가총액도 많이 빠지고 이게 지금 계열사들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좀 반등하는 걸로 봐서 아마 오늘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제 표대결이 임박했구나. 이제는 끝나겠지라는 그것들을 시장은 좀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결국 소송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문제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소송도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 소송에 대한 것도 오히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할 소송보다는 신동빈 회장 쪽이 좀 카드가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가 좀 성설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소송이라는 거는 그 건강 이상서를 통한 하나의 신격호 아버지 작업주가 흔들렸다는 그 부분인데 그 카드를 줄 수 있는 거 역시도 신동빈 회장이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알츠하이퍼 같은 경우에 한정치산할 경우에 모든 지분이나 이런 게 처에게 상속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문제가 돼서 신동빈 회장이 표대결에서 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 건강 이상서를 가지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면 그 표가 하치코 여사에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또 신동빈 회장 쪽으로 오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신동빈 쪽에 더 우세가 점쳐집니다. 그래요. 자, 이 기자 신격호 회장 이야기를 우리 정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신 회장은 롯데호텔 집무실에서 지금 거의 두문불출 상태 아니겠습니까? 건강 이상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건강 상태 어떤 것으로 지금 재계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담당 주치의만 아는 이제는 정말 특급 보안 사항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냥 뭐 이런 어떤 가십성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 같은 것들이 상속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큰 보안 사항인데 하지만 확실한 거는 천하의 그 신격호 회장이 이거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소공 롯데호텔 2층이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주위에 이제 뭐 임원진이겠죠. 보좌진하고 같이 회장에 들어서는 모습인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자, 일본 기업 잠재울 수 있을지 논란을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사실은 일본어로 지난번에 공항에서도 하고요. 일본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신 회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과문도 지금 이제 한국말로 읽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말. 이제 당시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과 대비해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좀 점수를 얻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글쎄 약간 좀 어눌한 한국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래저래 좀 반감 아닌 반감이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 기자 저기 신격호 회장 이야기 좀 해주시죠, 계속. 일단 지금 저 장면 보니까 벌써 올해 재벌 총수의 대국민 사과가 몇 번째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조현아 땅콩 회항 당시에 결국은 그때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도 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메르스 사태 때 또 이재용 회장도 또 사과를 하고 했었는데 그 각기 사례가 사실은 케이스별로 어떤 사과는 좀 성공적이었고요. 또 어떤 사과는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사과가 되고 했었는데 사실 롯데도 현재까지 상황은 대국민 사과 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지금 사과가 벌써 세 번째인데 지금 세 번 사과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는 또 내용도 별로 없었고요. 첫 번째는 뭐 글로 했다가 두 번째는 또 어눌한 한국말로 했다가 또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거짓말도 세 번이면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를 일단 세 번째 한다면 이왕 한번 해야 될 사과인데 굉장히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앞서한 두 번의 사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롯데에서 그 신동빈 그 회장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전략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롯데가 그동안 작동이 되지 않았던 측면 이런 것들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저런 식의 모습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롯데 측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 정평론가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롯데호텔 일본 지분 축소 또 순환출자 연내 80%까지 축소 이상 해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려 보십니까? 제어관이 크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현재 우리 한국 롯데는 호텔 롯데가 있고 여기에 다 이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 롯데의 주인이 일본에 있는 홀딩스하고 L투자 회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겠다. 그러니까 축소하고 이 호텔 롯데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 이 주식을 한국인에게 이제 돌리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개혁안이고요. 두 번째 개혁안은 지금 80개 계열사의 순환출자가 거의 400개가 넘게 얽혀 있거든요. 롯데가. 이거를 거의 80% 가까이를 끊어내겠다라는 거니까 300개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연내예요.
돈이 이걸로만 최소한 3조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2조 원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지불하고서라도 이 순환출자를 끊어내겠다는 말과 함께 한 가지 더 발언을 한 게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근데 이건 꽤 걸릴 겁니다. 뭐 한 2, 3년 걸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순환출자를 끊어내고 그 다음 단계인 지주회사 체계, 그러니까 뭐 금융사를 떼어내고 뭐 이쪽 화학을 몰아세우고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여기에 돈이 한 7조 원도 든다 자체 분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크게 구체적인 개혁안을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히 한 건데 자, 어떤 워딩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 내용을 좀 보니까 알려진 내용이기도 했지만 일단 국내에서 매출의 80%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은 국내에서 매출의 80%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국내 소비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롯데가 한국하고 같이 있는 연계된 기업인데 일본에서 매출의 80%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태도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저런 상황에 처했다고 쳤을 때 그럼 국민들은 이제 실컷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생산하는 저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또는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현대차가 그러면 뭐 다 해체가 돼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그런데 호텔 롯데가 사라진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정말 두렵다라든지 아니면 롯데 재계가 사라져서 우리 경제가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큰 문제다.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호텔업을 뭐 롯데 호텔은 아니더라도 다른 호텔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제가도 그렇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큰 기업의 매출의 80%를 그동안 국내에서만 걷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뭐 조금 얘기했지만 동남아 쪽에서 뭐 재활음에서 수출을 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또 계속 특정한 기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중국에서의 오리온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크게 각인이 되는 그런 대히트작을 해외 시장에서 롯데가 그동안 걷어들여서 어떤 위상을 떨친 사례들이 뭐 얼마나 있었는가. 결국은 10개 벌면 8개를 국내에서 벌어왔던 기업이 지금 자신들의 말로도 67년 이후 지금 2015년이 돼서야 우리는 한국 기업이고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할 거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삼 그동안 한 4, 50년 동안 국내 소비자가 너무도 롯데에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주권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것도 우리의 요구가 아닌 경영권 승계 때문에 벌어진 어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타의에 의해서 떠밀듯이 저런 사과를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새삼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쨌든 사과를 했고 다양한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정평론가님, 오늘 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롯데 정세를 잠재우고 이번 사태를 좀 봉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호텔 롯데 상장이라든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라는 것들이 실은 당연히 했었어야 됐고 어떤 제도적 미비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도 못 밀어붙였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국민들에게는 뭐가 다가올까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물론 고용계획 발표한 건 있긴 하지만 뭐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일본 주총 표대결 가고 또 한 번 눈살 찌푸리는 뭐 왕자의 날 이런 게 펼쳐지게 될 경우 오히려 반감은 더 커질 것 같고요. 롯데가 여기서 어쨌든 끊고 싶어 한다면 대국민 사과의 약속 지키고 또 한 가지 고용과의 서비스업에 있어서 어쨌든 큰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감이 되는 뭐 과거 롯데마트의 뭐 갑질이라든가 롯데홈쇼핑의 문제 정말 최근에 눈살 찌푸리는 일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도 또 다시 재사업권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환골탈태해서 현장에서 롯데가 달라졌다. 뭐 가령 뭐 남양이 어떤 그런 말처럼요. 그런 말들이 나와야 조금씩 그나마 국민들의 감정이 좀 풀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